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블레스 명품 TV 문구희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 한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복은 보통 결혼식 할 때쯤 되면은 맞춤으로 하시거나 대여로 하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결혼식 한복 맞춤과 대여. 네. 먼저 이제 그 결혼식 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신랑 신부님이 하시고요. 또 양가 어머님 정도 두 분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그냥 양복 입으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신랑은 저고리, 바지, 배자 이렇게 하고요. 신부 같은 경우는 저고리, 치마까지가 이제 하시고, 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가 되시거나 이게 좀 약간 조끼처럼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으시는 분 하시죠. 배자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다 두 분 다 두루마기는 여러분은 꼭 이렇게 그 방한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법상 두루마기까지는 거의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한복에 대한 게 약간 이제 그 취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축소되셔서 간소하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안 하시기도 하는데 꼭 방한용으로 입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셨고요. 그리고 양가 어머님도 보면은 저고리하고 치마를 하십니다. 저고리하고 치마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신랑 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이제 관례복으로서의 어떤 그 특히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치마는 그 붉은 계열, 위에는 이렇게 그린 녹색 계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관례복이라고, 새로 결혼하는 새 신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처음에 입어야 됩니다. 결혼해서. 그래서 한 뭐 1, 2년 그렇게 입다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교체해서 입으시죠. 그래서 관례복은 무조건 거의 필수로 하셨고, 평상복으로 또 하나 나한테 그냥 어울리는 걸로 하나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두 벌로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간소화되셔서 한 벌을 하시다 보니까 제 생각엔 요즘은 이제 한복집에 그냥 가시면 관례복으로 많이 그냥 원래 하시는 줄 알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상복으로 하시도록 저는 권합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냥 평상복으로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패백하거나 이럴 때도 그 안에 한복을 입고 패백 의상을 입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관례복을 입었는지 평상복을 입었는지 어차피 패백 의상 때문에 가려져서 잘 이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하실 거라면 평상복으로 이렇게 하셔라. 색깔 같은 거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 나한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울리는 옷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한복도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촬영 때라든가 뭐 결혼식 때 애프터 인사라든가 뭐 또 이제 경조사라든가, 여자들은 결혼해서 막 결혼하면 이제 그 솔로 때하고는 좀 달라서 이제 그 시댁이던 친정이던 이제 경조사 때 딸이나 며느리들이라든가 뭐 이럴 때 이렇게 쫙 한복을 착착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대여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럴 때 한복을 입을 기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대여로 하셔도 되죠. 그때마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잠깐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렇게 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엉덩이 정도에 오는 그 배자도 있고요. 이렇게 긴 장배자 스타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배자, 장배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고리하고 바지하고 배자 이 정도로 하시고요. 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저고리하고 치마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조 색깔이 보면은 밑에 빨강색 계열하고 위에 그 연두나 그린색 계열이죠. 저게 이제 관례복입니다. 새색시 한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한복집에 가셨을 때 별말 없으시면 거기 저걸로 그냥 하려니 하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했죠. 이쁜 걸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자 대신에 저렇게 당이로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촬영 때는 저렇게도 한번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있다. 그럼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이제 사이 좋은 척 하시려고 그 위에
그 한복 색깔을 맞췄고 밑에는 이제 핑크 계열, 붉은 계열이 신부 쪽 어머님,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파란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린 계열로 하셨네요. 그래서 아니면 색깔이 파란 것 같기도 하고 그린 거 약간 섞인 계열로 입으셨는데 요쪽이 이제 신랑님 댁 어머니 이렇게 관례복입니다. 이렇게 신랑 댁 어머님, 신부 댁 어머니 관례복.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것도 어차피 한 번 하실 거라면 제 생각엔 요즘 그렇게 크게 이렇게 구애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은 또 뭐 얼마 전에 딸 결혼했냐, 얼마 전에 아들 결혼했냐 이렇게 막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다른 옷을 이렇게 그 어떤 행사 때문에 한복을 입을 때 괜히 또 새로 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평상복 개념으로 나한테 어울리는 걸로 하도 괜찮지 않을까 어머님들도. 그리고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세트로 안 맞춰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약간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종류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갈래복하고 평상복. 갈래복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신부님 같은 경우는 붉은 계열 치마에 위에 이제 녹색 계열을 입으시는 거고, 평상복은 나한테 그냥 예쁜 거 색깔로 하시면 되는 거고, 어머니의 갈래복은 아까 신랑 댁 어머님은 푸른 계열, 신부 댁 어머니는 붉은 계열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갈래복인데, 그것도 역시 제 생각에는 예, 여러 번 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원하는 걸로 나한테 맞는 얼굴에 맞는 색깔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한복은 꼭 해야 될까? 뭐 이거는 본인 취향이시죠. 본인 예산에 맞춰서 내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들은 어쨌든 맞춤이든 되어든 하셔야 돼. 왜냐면은 결혼식 날에 이렇게 로비에서 그 결혼식장 로비에서 그 신랑님이랑 그 양가 부모님들은 이렇게 서서 또 신부댁도 마찬가지지만 신부댁 부모님도 서서 이렇게 하객을 맞이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한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한복을 입으셔야 돼서 어머님들이 그날 신랑 신부랑 같이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멋도 내시고 또 신랑 신부 한복보다 오히려 어머님들 한복을 좀 비싸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젊은 신랑 신부님들은 사실은 그 젊음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이쁘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약간 이렇게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옷발로 또 옷도 좀 추레하고 좀 약간 싸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랑 신부 한복보다는 1, 20만 원이라도 더 비싼 걸로 하시더라고요. 또 그 나이 그 연세 되셔가지고 이렇게 자녀분들도 막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이렇게 싼 걸로 이렇게 입고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보기에도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잘 키우셨다. 그래서 이제 대접하는 의미에서도 뭐 비싸봐야 1, 20만 원일 겁니다. 아마 최대.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은 오히려 좀 이렇게 좋은 걸 입혀 드리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안 하기도 하고, 만약에 뭐 야외 촬영이라든가 패백 이런 게 없으면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들은 꼭 하셔야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물론 이제 맞추면 맞추는 거죠. 맞춰서 내가 가져가는 거고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거고, 대여는 한 번 빌려서 다시 반납하는 거죠. 보통 빌려주면 내가 빌리러 가고 반납도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본인이 직접 가시던 뭐 킥 서비스로 보내던 택배로 보내던 이렇게 상의하셔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한 벌당 가격은 이제 이거는 다 다릅니다. 동대문도 다르고 강남도 다르고, 강남이어도 또 꼭 이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동대문 가격보다 오히려 좋은데도 저희 업체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한 벌당 가격은 이제 대여가 아무래도 맞춤보다는 거의 반 가격이나 뭐 반보다 조금 약간 높은, 그래서 뭐 한 50에서 70% 정도 대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물론 뭐 샵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대여라고 해서 다 싼 건 아닙니다. 대여도 맞춤 가격만큼 되는 대여 가격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사실은 이렇게 뭐 우리가 뭐 핸드폰이어도 모든 브랜드가 다 가격이 같은 건 아니듯이 한복 맞춤도 그렇고 한복 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비슷한 급으로 생각한다면 대여가 좀 더 저렴한 거는 맞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한복도 그렇고 맞춤도 그렇고 그 안에 이렇게 소품 같은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의 웬만하면 다 포함, 속치마라든가 뭐 버선이라든가 거의 이제 포함해서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소품 같은 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대여든 맞춤이든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복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활용될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신랑 신부 같은 경우는 촬영 때,
네, 촬영 때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리허설 촬영할 때 보면 많은 비중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한복 입을 기회가 이때밖에 없고 또 드레스 사진하고 한복 사진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사진도 또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촬영 때 이제 그 앨범에는 한두 컷 들어가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넣죠. 촬영 때 입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식 때 패백을 한다면 반드시 패백의상 안에 한복이 들어 있습니다. 한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복. 그리고 이제 요즘은 패백을 안 하더라도 결혼식 끝나고 두 분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던 인사 때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도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할 때도 입었지만 결혼해서 여자들은 한복을 예복으로 입고 가야 될 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보통 이제 며느리가 되거나 뭐 이럴 때 며느리들끼리 뭐 부모님들의 뭐 칠순 팔순 때 이럴 때 막 같이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 뭐 돌이라든가 100일 때 엄마는 또 한복을 입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교회에서 행사 있고 여신도 행사 있고 이럴 때도 또 한복이 필요할 때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 따지면 결혼 전후로 촬영 때, 본식 때, 부터 행사 때, 뭐 패백 때, 경조사 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대여섯 번은 뭐 최소 입으실 기회가 몇 년 안에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한 번 빌릴 때마다 보통 뭐 싼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싼 거는 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어떤 건 뭐 35만 원까지 갑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 그래서 뭐 만약에 20만 원으로 잡았다. 20만 원으로 잡으면 6번만 빌리셔도 2, 6, 12, 뭐 12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복이 사실은 그 반가격 정도밖에 안 되게 한복이 지금 이렇게 맞춤이 가능하거든요. 동대문도 그렇고 저희 그 현재 업체도 그렇고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면 저희는 업체 조인할 때부터 두 분한테 좀 유리하게 조인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데 한복을 신부님이 한 벌을 한 벌 맞췄다. 그러면 신랑님은 무료 대여를 해드려요. 그래서 촬영 때 그렇게 하고 촬영하시면 되죠. 촬영 때는 신랑 신부 다 한복을 입으셔야 되겠죠. 신부만 입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해서 신부 한 벌만 하시면 가격하고 상관없이 맞추면 내 거가 되면서도 내 거가 되면서 신랑은 무료 대여 돼요. 만약에 각자 이렇게 대여를 받았다면 보통 각자 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20만 원, 20만 원, 뭐 좀 마음에 드는 거 하면 25만 원, 25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보통 한 뭐 45, 50만 원 되잖아요. 근데 한복 한 벌을 한 뭐 40만 원대, 50만 원대 하시면서 내 거가 생기면서 신랑을 한 번 해주니까 그 가격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뭐 각자 하나씩 하고 싶어서 부모님이 너네들 각자 하나씩 해라 이렇게 하시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는 그런 비중이 없는데 한복을 안 하자니 좀 섭섭하고 촬영을 안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촬영은 하고 싶은데 이왕 이렇게 따로따로 빌리는 가격이나 신부가 한 번 해서 신랑이 무료 대여 받는 가격이나 비슷하니까 내 거 하나 생겨놓으면 이렇게 촬영 때, 본식 때, 보통 행사 때, 경조사 때, 내 아이 돌백일 때 이럴 때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죠. 그때마다 막 돈이 들어가느니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걸 원하시면은 드레스 투어하고 이럴 때 같이 연결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예약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복은 보통 한 달 걸립니다. 완성. 뭐 빨리 하면 물론 더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넉넉하게 한 달 정도 20일에서 30일 정도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일정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는 손님이라면은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막 빨리 해도 2주 정도 그래서 뭐 최고로 제가 빨리 해본 거는 3, 4일 만에 한 적도 있긴 있어요. 뭐 정말 특별히 부탁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막 외국에서 막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에 막 촬영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이셔서 정말 다른 손님 거 밀쳐내고 할 수 없이 이제 빨리 해서 막 밤새도록 하셔갖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부담이 좀 되죠. 그래서 아마 엄청 빨리 하셔도 그래도 뭐 일주일에서 최소 2주일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전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배달해드리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산을 옮기는 방법을 가르치리라. 산을 옮기는 방법은 찬양이라. 괴로움이 밀어닥칠 때 감사할 제목들을 생각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언제나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감사로 찬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길이라. 주님의 음성 7월 21일자 말씀인데요. 산을 옮기는 방법을 아셨죠? 그래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찬양하는 마음. 어떤 괴로움이 밀어닥칠 때 뭔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난으로 보이는 거지만 그것이 나한테 나중에 축복으로 우리가 전화위복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항상 전화위복을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마음에 막 꽉 찼더라도 마음에 근심이 꽉 차고 정말 내 앞에 어떤 대안이 없어 보이더라도 감사하시고 감사하는 상황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감사로 찬양하시면 그 불가능한 그 기적 같은 산이 옮겨지는 그런 일들을 목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된 일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형제자매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가정 세우는 사역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